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캠프 윤희석 공보특보 전화 연결을 해보죠. 윤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47.85%의 득표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지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당원 지지가 58%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라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 소위 민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좀 저조했는데요. 예. 이것은 저희 당의 선거 제도 때문에 벌어진 착시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는 비지지자도 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1지망 후보가 아닌 2지망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났지만 결국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과반이기 때문에 반을 넘기 때문에 민심 또한 당신과 같이 윤석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20, 30, 40까지 윤 후보가 홍 후보에게 패했던데 이 네. 젊은 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을 돌린다기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예. 시간이 부족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한 지가 이제 넉 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갖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기존의 검찰총장, 정권과 굉장히 대차게 싸우던 투사 이미지 외에는 형성된 게 없다고 봐요. 예. 그러나 저희가 그 젊은 층에 대해서 젊은 층에 호소할 수 있는 어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공약 같은 것을 잘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윤석열 후보의 국가 비전에 따르면 우리의 삶이 확실히 변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그 2030을 잡으려고 상당히 발빠르게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나름 그러니까 그 정책이나 이런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연구한다면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요. 좀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공약,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관련 세세한 공약들이 그동안 발표가 됐는데 예. 경선 과정이다 보니 뭐 다른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예. 저희가 그것을 이제 본선이 됐으니까 후보가 딱 두 분이잖아요.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하게 전달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오늘 본인의 SNS에 오랫동안 본인은 당을 지켜왔는데 왜 당심이 윤 후보를 지지하느냐 이런 뉘앙스 글을 썼던데 아마 몇 달 안 되는 그 윤 후보 정치 시작한 지 몇 달 안 된 윤 후보에게 당심이 쏠린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최종 후보가 된 것은 뭐 정권 교체 열망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결국 그렇죠. 문재인 정권 4년 넘는 기간 동안에 부동산 실정, 일자리 문제, 특히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공정과 상식 파괴에 모두 분노해서 민심이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정치권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윤석열 후보를 불러내신 겁니다, 국민께서. 가장 문재인 정권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대항마 이미지가 굳혀져서 나온 건데요.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지상 명령을 가장 확실하게 완수할 후보가 누구냐? 그것이 윤석열이다. 이런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광주 방문 원래 경선 결과 나오기 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약간 네. 조정 후에 경선을 승리하든 패배하든 방문하겠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결정이 됐는데 10일 날 수요일 날 광주에 방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10일 날 광주 방문에 어떤 사과의 메시지가 따로 나가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마음을 상하신 뭔가 저희가 불편을 끼쳐드린 그 호남 분들께 당연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예. 그 청와대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만남을 한 뒤에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면담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뭐 대통령님 만나는 문제는 청와대에서 만나자고 하면 당연히 응해서
만나는 거지 저희가 먼저 어. 뭐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는 국민의힘에 요청이 있으면 만나겠다 이랬단 말이죠. 먼저 요청할 그래요. 생각은 지금 없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원래 예. 관례가 음. 어디를 초청을 해야 저희가 가는 거지 저희가 어. 가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정치 관례상 그런 게 있었나 싶습니다. 아니,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먼저 요청을 했었거든요. 청와대에 만나자고. 그거는 여당이잖아요. 야당은 좀 다르다. 그러면 네네. 뭐 일단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청와대에서 혹시 그런 초청이 있으면은 뭐 당연히 응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분이 만난다는 것은 당연한 정치의 결과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은 또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란 대의 앞에서 안철수 후보의 힘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필수적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두 분이 만나신다는 것은 시점의 문제이지 당연히 만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만남에 있어서 주된 화제는 역시 단일화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라는 것 글쎄요.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넉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쭉 전개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두 분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점점 다가서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정도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대1 대결 구도가 됐는데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토론할 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유승민 후보하고 토론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다. 그 오랫동안 토론을 해온 이재명 후보하고의 1대1 토론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토론 주제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1대1로 두 분만 얘기했을 때 그 개인 간의 뭔가 기싸움 또 성향 이런 것이 또 1대1 대결에서는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부분 토론 관련해서는 어떤 세세한 정책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분야나 이런 외교안보 분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보여주신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뭐 잘하시는 거 제가 알지만은 크게 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예. 않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토론이 되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왕자 논란이라든가 개식용 발언 이런 거 다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토론 본선에서 과정에서 실언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준비나 대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본인께서도 느끼셨고 예. 저희도 보좌가 부족한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본선 무대에 가서도 그런 실수가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뭐 토론 시뮬레이션도 아마 계획이 뭐 돼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호감도보다는 비호감이 좀 높지 않느냐. 그래서 네. 비호감을 낮추는 작업이 양쪽 후보 모두 필요하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치가 혐오 영역이 돼서 상대를 괴물로 만들려 보니까 그런 공격을 하다 보니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졌죠. 예. 정치권의 책임인데요. 예. 정치인도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고 윤석열 후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국민들께서 지적하는 그 비호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해서 호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구를 방문했더라고요. 뭐 전략적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방문해서 나름 상당한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던데 오늘 대구 방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도가 있을 수 있죠. 상대당의 지지세가 뚜렷한 심장구에 가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 없이 정략으로만 방문을 했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이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쪽 분들께서 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 이후에 어떤 지역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께 호소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바뀌겠죠. 예. 뭐 지금껏 양당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논란이 조금 많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이재명 후보가 축하드리고 정쟁보다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아마 좀 바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그렇게 뭐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뭐 약점을 물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민들께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후보가 결정됐고 혹시 주말 첫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 7시에 가락시장을 방문하십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면 첫 일정을 기존 여야 후보들이 관행처럼 국민묘지 현충원을 가셨어요. 그래왔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별화를 낳기 위해서 예. 민생 경제 현장 방문으로 저희가 첫 일정을 아침 7시 가락시장 방문으로 해놨고 현충원은 8일 월요일에 가십니다. 자, 주말은 가락시장을 둘러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특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윤희석 홍보특보였습니다.